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윤수입니다. 네, 아쉬웠던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시작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함께 풀어나가 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썰톡이라는 코너를 진행합니다. 이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분석을 하고요. 이 방송 앞뒤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 시장의 뜨거운 이슈들을 가지고 심층 분석을 비롯해서요. 종목 전략까지 짚어보니까요. 이 채널 고정 끝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토겐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실시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샵 3989, 이 샵 3989로 문자로 이 매수가, 종목명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 역시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또한 너튜브 토겐스탁을 검색하시면 상담 게시판에 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도 나오니까요. 이 점도 유의하고 같이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토겐스탁 검색하시고 노란톡 메신저에 이 별톡방 들어가셔서 상담을 올려주시거나 너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퀴즈 이벤트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기초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분 중 한 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역시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 같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퀴즈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청자 퀴즈입니다. 지난 주말에 드론 공격으로 정유시설에 피해를 입으면서 글로벌 원유 시장을 출렁이게 만든 이 사건의 피해 국가는 1번 미국, 2번 사우디, 3번 이란입니다. 자, 시청자 퀴즈입니다. 지난 주말에 드론 공격으로 정유시설에 피해를 입으면서 글로벌 원유 시장을 출렁이게 만든 이 사건의 피해 국가는 1번 미국, 2번 사우디, 3번 이란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증시 이슈 살펴보고 있는 썰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이제 명절에도 정말 많은 증시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좀 더 완화되고 22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잠재적으로 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지금 제시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 연휴 동안 ECB와 미국 등의 경기 부양책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시그널을 좀 계속 보내줬고요. 이 바로 주말이었죠. 사우디 정유 시설에 이 드론 공격을 당하면서 유가가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해외 선물 기준 크루드 오일이 장중 63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오늘만에 15%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시장 환경 속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겠죠. 오늘도 함께 하실 분 모셨습니다. 오늘 김범스타님 모셨습니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지난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이 폭탄 매물이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수가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정확하게 맞아 들었거든요. 이 내마녀의 날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리뷰와 함께 연휴는 또 어떻게 보내셨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인사 말씀 함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연휴 때 좀 쉬려고 했는데 쉬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네, 내내 이슈들이 많이 쏟아져가지고 거의 뭐 연휴와 같이 가족과 같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시장 보면서 계속 있었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있었는데 일단 지난주 동시만기일 뭐 얘기를 꺼내주셨으니까 동시만기일 얘기를 좀 드리자면 동시만기일 핵심 변수라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외국인은 스프레드에서 롤오버를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롤오버 진행 안 되는 경우는 청산이 나올 수 있다. 청산 나올 수 있지만 그 청산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비차익 순매수에서 받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분기 배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쉽게 매도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 미선호 포지션이 매수 차익 단고가 이제 막 설정 단계. 그러니까 매도를 쭉 한 다음에 매도 차익 잔고. 매도 차익 잔고란 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했던 건데 이게 이제 쭉 진행을 해왔다가 이걸 이제 다시 다 반대로 바꾸는 거였거든요. 이제 막 바꾸는 거.
즉 주식을 사고 선물을 파는 네. 매수 차익 잔고 설정 단계였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드렸던 건데요. 정확히 맞았습니다. 네. 제 입으로 하기도 좀 민망한데 네네. 예, 정확히 맞았는데 일단 뭐 그림을 일단 뭐 하나 보자면요. 실제 9월 선물 옵션 만기일 움직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9월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9월 4일하고 5일날 네. 9월 4일하고 5일날 선물 고평가 구간에서 미결제가 빠르게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이 고평가가 뭐 엄청난 고평가는 아니었거든요. 조금 고평가였는데 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청자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기관들은 차익 거래라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일반 개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냥 몇백억 쏟아 부어야 겨우 얼마 벌고 뭐 이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개인 투자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면 됩니다. 하실 때 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네. 최대한 비용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 드릴 테고 일단 무조건 수익 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차익 거래인데 이 차익 거래가 기관이 차익 거래를 하는데 이 차익 거래를 하려면은 선물하고 현물하고 차이가 많이 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선물 고평가, 그러니까 선물이 고평가인 상태에서 조금 정도 고평가였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매도 차익 잔고, 네. 주식 매도, 선물 매수 포지션을 다 청산해 버렸어요. 9월 4일날, 5일날. 네. 그래서 약한 이걸 이제 시장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시장 베이시스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청산하게 되면서 생기는 슬리피지 때문에 사실 내가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차익 거래가. 네. 차익 거래가 이제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매도 차익 청산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빠르게 주식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리하게 청산했던 이유는 결국 9월 배당 투자에 약간 대비한 면도 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나왔던 그림 보시면은 네. 지금 현재 9월 2일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때 네. 빠르게 잔고가 미결제가 빠르게 줄었습니다. 네. 즉 매도 차익을 그동안 기관이 계속 매도 차익 갖고 있다가 미결제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 매도가 청산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즉 매수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즉 매수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 컴퓨터를 이제 제 PC를 한번 잡아주시면은 노트북을 잡아주시면은 금융투자가 실제로 이거 9월 11일인데 네. 금융투자가 실제로 빨간색인가요, 파란색인가요? 지금? 빨간색으로 현재 금융투자 네, 순매수라고 빨간색으로 잡혀 있죠. 되어 있네요. 네. 예, 순매수로 잡혀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실제로 순매수가 이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외국인하고 연기금 같은 경우가 미리 이제 8월에 이제 다음 두 번째 화면 뭐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화면 보시면 외국인하고 연기금하고 미리 빠르게 8월에 매수 차익을 이미 청산을 했습니다. 네네. 이미 청산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식 매수를 청산했다는 얘기. 즉 청산했다는 얘기는 주식 매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8월에 많이 주식 매도를 했던 거죠. 네. 차익거래 쪽에서는 차익거래 쪽은 매도를 많이 했고 여기 화면 보시면 외국인은 이미 8월 뭐 초반에 이미 빠르게 청산했고요. 연기금은 이제 8월 말 이후에 네. 매수 차익을 청산을 해서 9월 넘어서까지 매수 차익을 청산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연기금은 주식 매도를 빠르게 진행을 했던 거죠. 네네. 차익거래 쪽에서는. 네. 근데 연기금 계속 우리는 순매수라고 봤어요. 네. 그게 뭐냐면 연기금이 차익거래는 매도하지만 일반 비차익은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요거 제가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보여드릴 텐데 네. 지금 지금 프로그램 매매 노트북 참을 잡아주시면은 이날 9월 11일입니다. 네. 9월 11일 날 차익거래, 즉 차익거래는 무조건 수익 나게 하는 거래, 네.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매 거래는 네네.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순매도가 나왔지만 비차익 이건 펀드 매니저가 의지를 가지고 매수든 매도를 한다. 네네. 그래서 비차익은 우리 시청자분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좋냐면 펀드 매니저가 의지를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레이더나 펀드 매니저가 즉 의지를 가지고 이건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익 잔고에서 매도가 나와도 비차익에서 매수가 나오면서 이걸 받치면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뭐 일각의 뭐 어떤 모 경제 방송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해 선물 차익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분들은 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연기금 우리가 지금 투자 매매도 보면 연기금은 연기금 네.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 연기금 등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국가단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옛날에 국가단체랑 연기금이 나뉘어 있었는데 네. 국가단체가 우정사업부거든요. 주로 우정사업부에서 하고 국가단체, 지방자치단체 네. 이런 데서 매매를 합니다. 네. 그러면 계정이 국가단체에 잡혀요. 네. 근데 지금 연기금하고 국가단체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뭣도 모르면서 연기금 차익거래 뭐 신규로 들어간다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진짜
모 경제방송에서 했던 그걸 네. 듣고 저는 좀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단 뭐 일단 하여튼 그쪽에서 분석하는 거는 뭐 저랑 결론은 비슷하게 분석했는데 네. 그 잘 알지 못하면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저는 참고로 거의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 출신이라서 정확하게 얘기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도 일단 저희가 시작과 동시에 좀 시청자분들의 고민 먼저 좀 풀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톡앤스타게 게시판에 별톡방 상담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좀 상담이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담입니다. 주식 종목 상담이네요. 이 S51 매수가 94,500원에 30% 보유 중이라고 0944님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정유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계속 끌고 가야 될까요? 라고 지금 문제를 보내주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S-오일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유가가 네. 급등을 했죠. 유가 네. 급등한 거는 뭐 사우디 정유시설이 피격되면서 정답 퀴즈를 제가 말씀드렸네요. 퀴즈 네. 정답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일단 피격되면서 이게 이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네. 정유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정유주들은 뭐냐면 어떤 회사를 정유주라고 하냐면 네네. 시청자분 눈높이에 맞춰서 좀 얘기 드리자면 석유를 원유 꺼맣잖아요. 검은 네. 원유를 뽑아가지고 네. 그거를 정유 정제 시설로 넣어가지고 그거를 네. 휘발유 그다음 뭐 디젤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경유 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바꾸는 건데 즉 정유회사들은 원유를 뽑아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맞습니다. 오늘 급등했다고 오늘 뽑았을까요? 아니죠. 오늘 뽑아서 뭐 타임머신 타고 아니 뭐 순간 이동해가지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옛날에 뽑아놓은 걸 오늘 가지고 다시-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옛날에 뽑아놓은 건 가격이 쌌겠죠. 네. 지금 유가가 올랐으니까. 네네. 그냥 가만히 놔둬도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재고 평가 이익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건 모든 전문가들이 한 얘기고요. 네. 물론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만 더 들어가자면 각 정유사들마다 선입산출법 5라고 하는데 5 라이프 해가지고 선입산출법, 후입산출법 해가지고 일단은 그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네. 약간 먼저 뽑은 거를 파느냐 나중에 뽑은 거 먼저 파느냐 먼저 판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약간 계산이 달라지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애널리스트 정도 돼야지 이제 아, 하는 거고요. 이제 네. 증권사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정도 돼야지 하는 건데 네네. 일반 전문가들 하는 얘기는 거기까지 하는 거고 네. 뭐 더 이제 따지고 들면은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주로 S-오일이 옛날에 라이폴을 썼던 회사예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IFRS로 바뀌어가지고 네. 그 이제 정유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정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한 번 라이퍼 쓰면 계속 라이퍼 써야 되고 네네. 한 번 파이퍼 쓰면 계속 파이퍼 써야 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원유가 이제 원유 관련주도 정유사들이 급등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매수가가 94,500원이잖아요. 네네. 이제 오늘 처음 급등을 했는데 오늘 물론 밑꼬리 달고 밀리긴 했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S-오일 대주주가 네. 이제 S-오일 대주주가 어디냐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S-오일 네. 대주주가 보시면 아람코입니다. 어. 지금 아람코가 네. 지금 맞은 거거든요. 네. 아람코의 정제 시설이 이제 정제 시설이 맞은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S-오일은 뭐 그것 때문에 더 간다라기보다는 또 아람코는 뭐 어떤 게 있냐면 외국 회사잖아요. 네. 사우디 회사예요.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아람코라고 써졌잖아요. 화면 네. 보시면은 아람코가 대주주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네네. 배당을 많이 가져가야 돼요. 아. 왜냐면 이 회사 S-오일 뭐 우리나라 물론 우리나라에 뭔가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네. 사실 그게 100%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서 돈 벌고 가고 싶은 거죠. 네. 그럼 배당을 많이 때려야 되겠죠. 번 거에 네네. 대해서. 배당 많이 때리려면 지금 배당을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유사들이 연말에 배당이 많아요. 어. 기본적으로 뭐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한 3%에서 5%, 6%까지 되고요. 네. S-오일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보시면은 현금 배당 수익률가 0.75%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직전 거고요. 원래는 한 5, 6%, 7%까지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금이자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연말로 네. 갈수록 정유 회사들 주식은 사려고 하는 네, 수요가 많을 그럴 수 거다. 있을 그래서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때 보유하시고 비중 30%는 대신 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데 비중을 어떻게 줄여주시냐면 제가 봤을 때 요 라인에서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만 한 5천 넘어가면 비중을 좀 줄여주셔서 비중을 약 20% 이내로만 들고 가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유를 하고 10만 5천 원 정도에서 비중 축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네네. 10만 5천 원 넘어가면 좀 비중을 줄이되 나머지는 네. 계속 들고 계시면서 네. 한 12만 원, 13만 원 아니면 연말 배당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 그 전략을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321님이 동아지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22,900원에 비중 15%라고 하는데요. 이 동아지질이면 경협주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동아지 경협주죠. 경협주인데 네. 이제 이 회사가 경협주로 너무 매도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이제 지질 측정하고 뭐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경협이 있을 거면 뭐 이제 다리든 철도든 뭐든 놀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놀 때 그냥 놀까요? 산이 있으면 막 동굴 뚫어가지고 네. 막 터널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측량, 계량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럼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뛰어나서 이게 해외에도 막 지금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심지어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지금 대주주가 바뀌었어요. 대주주가 도보홀딩스 유한회사라고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가 또 있습니다. 네네. 미국계 유명한 펀드고요. 네. 실리콘밸리 주로 투자했던 그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분이 월가의 마법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분이 오. 사모펀드 가지고 있는 그 사모펀드에서 네네. 가지고 있는 게 도보홀딩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회사에서 동아지질 인수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 이 회사도 아난티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다만 아, 네네. 그 사신 분이 짐 로저스 같은 그 정도 네임밸류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잘 안 알려졌던 건데, 그래서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상당히 수주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경협주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네네. 추가적으로 기본 본연의 가치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봤을 땐 지금 잘 사신 것 같고 22,900원에 비중 15%면 딱 적당하고요. 네. 이대로 홀딩 하시고 저는 최고 정고점 29,500원 넘긴다고 보거든요. 32,000원까지도 보고 있으니까 한 32,000원까지 한번 보시고 쭉 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뭐 최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32,000원 얘기 드리자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쪽을 다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다 네네. 넘어서지만 아마 이쪽에서 물량 부담이 조금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한 번은 뭐 급한 경우는 뭐 절반 정도 수익 실현했다가 나머지 다시 산다든지 이런 전략으로 해가지고 접근하시면 동아지질 같은 경우 괜찮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한 32,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기관이 많이 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동아지질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상담입니다. 지금 크루드 오일 지금 금요일 상담으로 이 매도하지 말고 매수하라고 해서 이 상당히 대박이 난 그런 시청자분이신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목표가를 얼마까지 가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 이걸 봤거든요, 김버스타님. 네. 이 지난주 그 수요일에 이 트럼프가 살 종목에서 이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매도하는 저도 거 기억납니다.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이 AG 시스템스타님 그리고 변프로님이 매도보다는 이 매수를 하라고 하셨었어요. 네. 근데 여기 목표가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네. 제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분이 이제 지금 크루드 오일을 매도하면 어떠냐라고 시청자가 질문을 주셨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에이지 시스템 네. 스타님하고 여의도 변프로 네, 두 맞습니다. 분께서 둘 다 매도보다 매수가 더 낫다. 굳이 매도하려면 저 위에 60불대 이상에서 하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웬만하면 매수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날이었어요. 54.54달러 왔다 갔다 할 때. 네네. 여기서 지금 오늘 하루에 15% 뛰었습니다. 네. 이게 말이 15%지. 그러면 한 1,000만 원 넣었으면 150만 원 수익 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이분 지금 두 계약 들고 계신다고 해요. 네. 55.10에. 오늘 최고가 수익을 치면요. 63. 두 계약이면 한 800틱 두 개하면 1,600틱. 와. 1,600틱을 곱하기 10달러거든요. 10달러에 곱하기 1,000 하면요. 2,000만 원 수익 나왔어요, 오늘 하루에. 그냥 정말 다 하루만. 대단합니다. 그냥 연휴, 네. 그러니까 추석에서 잠깐 추석 열심히 세고 나오니까 2,000만 원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저도 못했던 거, 저도 못했던 건데, 네. 그냥 하루 만에 한 1,000만 원 넣어서 네. 2,000만 원 수익 난 거예요. 오. 두 계약이면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네. 목표가 얼마까지냐? 저는 크루드 오일 여기서 추가적으로
갑자기 더 급등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뒤에 제가 왜 그런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도에서 수익 실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어. 수익 만약에 더 끌고 가고 싶다라고 나는 장기 계속 끌고 갈 거다라고 하시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크루드 오일 만기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네. 일단은 수익 실현하시고 다음 좀 약간 눌리는 구간이 또 올 거예요. 올 때 그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